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교양풍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FOMC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는 내일 새벽이면 우리는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14일, 15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FOMC에서 과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있는지,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물가지표 발표 이후부터 해서 시장에서는 이 고물가에 대한 강력한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정책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만약에 없다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깎아내려왔었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진행된다면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부는 했다. 그리고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충격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다음 달쯤에는 강달러에 대한 견제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시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자, 물론 이제 한마디로 시장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좀 걱정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을 관망해보자라는 포지션으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큰 등락 없이요. 마감은 플러스 0.18%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일봉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음봉의 모습이 있지만은 분봉 상태로 보았을 때는 장중에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가격 지지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 종목의 특정 산업에 의해서 지수가 방어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FOMC의 결과를 지켜보자. 관망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미증시에 대한 마감이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에도 관망세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FOMC에 대한 결과 나오기까지 섣부른 판단은 아직까지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와 같은 시장 분위기 안에서 어제와 같은 우리 시장 어제와 같은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인식이 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주변 변수, 환율이라든지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수급이 찾아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부분들 완벽한 저점은 아니지만은 대형주로 하여금 지수 방어 역할은 했다.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포지션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 물론 이제 장중에 내내 하락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감 때에는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 1.45 출발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1.61까지 빠졌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0.32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장중의 하락폭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한 양봉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2%대 하락을 모두 다 회복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직접적인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1, 2, 3위의 기업들이 모두 다 하방 지지, 그러니까 낙폭과대 인식이라든지 새로운 호재를 꺼내는 이와 같은 지수 방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큰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모습으로 시장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최근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가 커서 급락했었던 속도를 좀 줄여주는 효과를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대형주로 하여금 낙폭과대 인식을 한 차례 정도 만들었다. 물론 어제는 기관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포지션이 바뀔 때까지는 시장을 아주 낙관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는 뜻도 이야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기업적인 호재 계속 중요하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테슬라 모터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 투자 확대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들을 좀 다시 소개도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또 좀 공기업에 대한 뉴스 좀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대략 감은 오시겠지만 전기, 가스비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이번에 한국전력이 3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라는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전력이 그동안에 지금 같은 물가 수준에서 더욱더 시장에서 이 실적 개선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은 만회하기 위해서 공급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제출했다는 점. 그러면은 전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뉴스가 좀 직접적으로 호재성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다음 달 되면은 가스 요금 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가스비가 동시에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정부가 이미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이어서 이 전기 요금에 대한 인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이제 10월 달에 가스비와 그리고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동시에 예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전에서 3분기 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인상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스케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 흐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뉴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에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 큰 폭의 하락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연말과 그리고 올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조금은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장 방어가 시장 방어가 주가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요. 추가적으로 요금 인상안에 대한 추가 제출이 나왔기 때문에 가을쯤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하락 방어가 좀 될 것 같고 하방에서는 다중바닥을 21,000원 라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일정한 가격대 안에서 박스권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적인 위치가 24,000 라인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국전력 보고 계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안과 같이 함께 주가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추천한 종목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진칼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진칼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이미 이제 제가 어제 하고요. 또 이제 일찍이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이 대한항공 안에 이 진에어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이와 같은 지배 구조가 바뀌어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제 공시가 되었었고 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진에어 지분을 전량 매각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진칼 그룹 안에서 한진그룹에서 한진칼이 다른 계열사 자회사에게 유무상 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왔던 재무적 지표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매각 자금을 얻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방어 그리고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에 한진칼 그룹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항공사에 대한 이 시너지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한진칼이 가지고 있었던 진에어에 대한 지분을 대한항공에 몰아주면서 한진칼에게 진에어는 손자회사가 되죠. 일단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한번 통합을 한다면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LCC 진에어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에어 부산, 에어 서울 이와 같은 기업들에 대한 통합 LCC도 가능성이 열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한진그룹 안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업 부분은 항공 운송 사업인데 일단은 항공 운송 사업 안에서 그동안에 중복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통합 시스템이 진행될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기업 경영 변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한진그룹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형태가 변화되는 데서는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 보면서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 한진칼 주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박스권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일찍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의 하향세가 멈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계속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항공 수요, 화물과 그리고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박스권은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 박스권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이 돌파된다라면은 상단에서는 1차적 목표가를 65,000원 라인대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저는 다음 레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 라인까지 1차적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 밴드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6만 500원, 그리고 58,500원 이 구간 안에서 매수 접근하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75,000원, 손절 라인대는 49,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 한진칼입니다.